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한미동맹 대장주 2기업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인 이란, 미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 유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주목받을 것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죠. 지금 풍력 관련주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가 최근까지 주목을 못 받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당 종목들도 꽤나 많이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슬슬 다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때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국내 크고 작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을 특히나 잘 보셔야 되는지 최근 변화한 뉴스와 함께 유망 종목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우리 영상에서 다양한 종목들과 자료들도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죠. 핸드폰 번호 성함 이런 개인 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안전하게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제가 로봇 산업 전망 자료집이라든가 AI 반도체 전망 자료집 이런 종목들 자료집도 드리고 있고 시황글 추천 종목들도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자료들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더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이제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말 사이 지금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짜 기준에서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지속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굳이 이제 그래도 좀 달라진 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전투기를 이란이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을 구조했고 1명은 실종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열리고 나서 이란에 의한 미국 공군기 첫 격추 사례라고 합니다. 이란 방공망 무력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죠. 미국이 다 이제 레이더하고 다 부셔놨기 때문에 괜찮다, 방어 우리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번에 한번 격추가 되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현재 중동에 항공모함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요 미군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요 지상에 있는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파괴가 된 상황이라서 아마 작전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대의 전투기가 있으면 혼란스러워서 정말 더 맞추기 힘든데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한정된 지금 이제 전투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례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4월 중순쯤이면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더 도착을 하고요. 기존의 수리 때문에 잠시 지금 이제 수리하려 또 갔었던 다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수리하러 돌아갔었던 항공모함도 다시 재배치대가 되면 여러 사방에서 비행기들이 또 날아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그때 가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대공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거짓말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애초에 이제 이란은 우리가 잘했어요를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해당 부분이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진짜 대공에 이제 이란의 공격에 좀 당한 것인지 여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주변에 2명이 구조됐고 1명이 실종됐다는 거 요건 사실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전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근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 기존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슬슬 이제 미국이 큰 폭격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잘하면 항공모함 세대가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란의 항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계속 준비해놔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눌림목이 많이 나오든 혹은 지금 현재 상태 횡보하든 결국 전쟁이 끝나면
한다면 공략할 만한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미리미리 찾아놔야 우리가 초입 구간에 잡아서 추가 상승세를 볼 수 있겠죠. 그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 중 하나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그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생겼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된 소식들이 좀 변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성장 전망입니다. 뭐 이건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원전이 풀가동 시작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수리 중인 원전 6개 정비를 조기 완료하여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LNG 사용량을 줄여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력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리 원전 2호기도 이번에 그래서 이 가동을 좀 시작하는 부분에서 고리 원전 2호기가 정지했었던 원전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동을 시작한 다음에 풀가동까지 가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좀 시간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를 시작해요. 35개월 만에 복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운전 10기 중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원전 9개에 대해서도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결론을 짧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뭐 풀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건데 뭐 에너지 안보가 잠깐 잠깐 이거 위기니까 그런 거지. 뭐 나중에는 좀 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요,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장기 가동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이란, 러시아, 미국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점거하면서 이 통행세를 받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저렴하게 조달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에게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가동을 최대한 시켜보는 것이 한국의 전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계속 낮은 상태에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원전의 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신규 원전 건설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지 않아도 일단 기존에 있는 원전 정도는 계속해서 가동시켜야 사실상 지금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원전 가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너의 그냥 말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장기 가동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 정책 분위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원전을 장기적으로 가동할 거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원전 가동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가 및 핵 연료 전지 생산 준비를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거 과거에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농축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라늄이라는 정확히 우라늄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이 우라늄, 특정 우라늄의 농도를 높여야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핵 연료 전지봉에 넣어놓고 우리가 우라늄을 우라늄을 통해서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열을 내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축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농축하면 농축할수록 한 번 끼워넣고 오래 쓸 수도 있고 확실히 반응이 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동 힘도 굉장히 좀 강력하겠죠. 그래서 장기간 좀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하면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농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농축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3% 후반대 정도에서 5% 많게는 20% 정도까지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20%를 20% 이하 자리에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딱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발전소에 사용할 정도의 농출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설비 자체가 이제 들어선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충분히 20% 정도 만들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이면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조금만 시켜도 바로 60%뭐 농축시키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란이 60% 이상 농축시켰다고 해서 논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농축을 더 시키면 시킬수록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미국이 특히나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농축 기술이 한국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뭐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만들고 있는 게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세계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 계속 검사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때 이거 했다가 실험실에서 뭐 물론 상용화한다 이런 건 아니고 실험실 수준에서 핵 우라늄 농축을 준비했다가 그 실험을 했었다가 걸려가지고 논란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있는데 한국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내놨습니다. 2026년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협상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농축 20% 미만 수준의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용 농축 공장을 짓고 안정화시킨 데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허가가 떨어지고 2030년도 때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우리 우라늄 농축이 좀 가능해져서 더 이상 러시아에게서 수입해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을 사들여도 농축을 자체적으로 못해서 러시아한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수급이 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하필 20% 정도일까? 여러분들께서 이 20%의 의미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왜 이걸 갖고 싶어 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핵 잠수함하고 SMR 뭐 대형 원전에는 사실 20% 정도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하고 SMR 원전에는요 20% 정도 농축된 우라늄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에너지 개발한다 요게 아니라 SMR 정말 SMR의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이죠. 이런 원전부터 시작해서 핵 잠수함 무기잖아요. 뭐 대놓고 그죠? 오랫동안 이제 바다 밑에서 올라오지 않고 잘 버티려면 전기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핵잠수함까지 현재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바로 저농축 20% 정도는 농축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완성이 돼야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전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중장기 가동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업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지 않냐? 뭐 이거 너무 먼 미래 아니냐? 그럼 지금 당장 핵 농축한 우라늄을 조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받냐? 이걸 최근에 이제 해냈습니다. 프랑스하고 핵 연료전지 공급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프랑스 국영회사죠. 국영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프랑스가 공장을 증설할 때 요즘 프랑스가 이제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한국 수력 원자력이 돈을 보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대가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의 일정 분량을 한국 몫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라늄을 우리가 뭐 엄청 많이 쓸 것도 아니고 원자력 가동 설서히 줄일 거고 만약에 뭐 친환경 발전으로 다 돌릴 거면 굳이 이런 방식의 MOU를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죠. 그냥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기다리면서 한국 자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인지라 지금 당장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지 않고 가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러시아하고 이제 협력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농축을 맡겼는데 이제는 프랑스 공장에서 연료를 조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프랑스 같은 우방국 시설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립을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립을 시작한 상태라고 하면 미국에게 더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음 허가도 잘 받아낼 수 있는 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이 우라늄을 잘 조달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협상 중이고
가지고 실제 MOU 체결되고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보면 역시나 뭐 이건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안 돌릴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돌린다라는 의지가 뭐 대놓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국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이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크게 주목할 만한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 보였는데요. 오늘 이슈를 좀 보다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원전 가동 증가 가능성의 유지 관리 보수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 KP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G2파워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G2파워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이미 지난 연도에 지금 이제 한국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이제 큰 계약을 하나 따내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성장세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예전에 비슷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큰 전선을 뭐 전달하는 보성 파워텍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 이 기업이 뭐 대단한 제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만은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이제 멈춰 있었던 대형 원전 건설도 시작되고 납품 시작되고 지금 뭐 가동을 중지하려던 원전도 다 가동을 시작하니까 매출 영업이익 성장력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꽉 막혔던 매출이 뭐 2배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영업이익은 뭐 거의 5배 뛰어버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성 파워텍급으로 엄청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G2 파워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G2 파워의 성장성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 파워는 뭘 만드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제 매출이 이제 연속으로 뛰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2023년도 4년도에 비해서 거의 이제 쭉쭉 성장하면서 2026년도에는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것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요즘에 이제 원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런 내부 제품들 다 바꿔가면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뭘 만드냐라고 하면 이걸 만듭니다. 수배 전반이라고 해서요. 이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 안에도 다양한 기기들의 다양한 전기를 지금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요거라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거 열어보면 뭐 안에 뭐 요 정도 뭐 간단한 거는 뭐 요 정도 이렇게 뭐 기기들하고 어디로 전기가 움직일지 이렇게 좀 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현재 누가 만든다? G2파워가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G2파워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제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지 보수 들어가잖아요. 이제 설계상으로 한 30년 돌리면 이제 더 이상 못 돌릴 원자력 발전소를 10년이든 5년이든 10년이 더 돌릴 수 있게 만들려면 내부 안에 있는 이 노후화된 것들은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배 전반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해서 체계 하나 망가지고 전기 안 들어오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장비는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길어봤자 이 정도면 이제 갈아야 돼서 이제 무조건 갈아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 과정 속에서는 이제 바꾸어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재가동하는 원전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거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성장 괜찮고 특히나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G2파워가 이번 연도에 특히나 많은 수주와 추가적인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수혜주입니다. 일단 한전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미국하고 협력해서 우라늄이 20% 정도까지 농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진행될 때 이 시설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설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텐데 이 건설 짓는데 한전기술이 이건 뭐 다른 기업이 설계한
설계하지 않습니다. 한정기술이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한정기술은 아닙니다. 한정기술은 어떤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이 건물이나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공장들을 지을 때 설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정기술이 주로 설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정기술하고 한정 KPC는 이미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아마 편입해 놓으셨을 가능성이 높죠. 편입하고 계시거나 그죠. 아마 천천히 편입을 4월달 나눠서 천천히 편입하시는 걸 권장이 좀 해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큰 파동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G2파워라는 종목까지 편입하시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비중을 많이 담아두시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원전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자료집과 뭐 종목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맨 아래 아마 푸시버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뭐 급등 추천주는 어디서 받고 자료집 어디서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드릴 텐데 특히나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황글과 아침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일일 추천주 단기 급등 추천주는 여러분들께 매일 받으시려면 푸시 설정을 설정하신 게 좋습니다. 어디 여기 들어가서 보기 어려우시니까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고요. 회원가입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추천주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 자료집 공직을 위에서 두 번째쯤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 받아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관련된 이슈 종목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많은 정보들 더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